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효자 김유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요일 오후 9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네. 와, 이번 주에 이제 돌아오는 주, 내일부터 중요한 일정이 정말 많죠? 중요한 일정이 많고, 그리고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 및 일정 및 차트까지 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제가 시간을 말씀드린 게 일요일은 보통 조금 빨리 찍으려고 하거든요. 이제 한 주에 이런 일정이나 재료 이런 거 체크하고 하려고. 근데 오늘은 이 정리하는 데만 한 두세 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 게 많고, 볼 게 또 이 많은 가운데서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재료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위주로 좀 선별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자, 일단 썸네일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주 봐야 할게요. 2차 전지도 봐야 되고요. 우리 금요일날 에코프로 BM이 기준봉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그래서 바이오도 봐야 되고, 그리고 CES 2024 이것도 있죠. 여기 테마가 굉장히 많죠. 요거. 그리고 반도체도 봐야 되고, 그리고 주말에도 저기 북한에 있는 돼지가 계속 도발을 하죠. 방산도 봐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외에 최근 조금 반짝였던 그런 테마들까지 하면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저출산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상장도 강했죠. 금요일날. 그런 애들도 봐야 되고, 볼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제가 일요일 영상이 항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일요일 영상만 잘 봐도 이런 테마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중요한 종목을 제가 체크해오는 걸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요일 영상이 가장 중요하고, 자, 일단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이랑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금요일 날 했던 거 복기를 살짝만 할 거예요. 살짝만 하고, 이제 뉴스를 볼 건데, 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금요일 날 증시 요약이랑 복기 보고 이제 뉴스 및 일정 체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 날 AI 테마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종목들도 많고, 그 이유는 CES 2024 및 삼성 AI 폰 출시 기대감으로 AI 및 로봇 테마의 강세. 그러니까 로봇 테마는요, 막 엄청 세진 않았지만 요거 CES 2024 요거 앞두고 또 AI랑 로봇이 같이 움직였어요. 약간 강보합이었죠. 그래서 얘네들 봐야 되고, 에코프로 BM이 기준봉을 세웠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주포는 기관이랑 외인이 엄청나게 샀죠. 특히 기관이 금투 이런 애들 엄청나게 들어오고, 기타 법인도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에코프로 BM 기준봉을 세웠다. 또 얘네들이 이제 주포면은 한동안 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신규 상장 및 반도체 테마, 반도체는 CXL 테마가 강했어요. 그렇죠. 근데 온 디바이스 AI, 제주 반도체도 강했고, 다 강했는데 끝까지 이제 종가까지 강했던 거는 CXL 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세계 증시 보합, 나스닥도 2거래일 하락을 하더니 3거래일, 4거래일 하락을 했죠. 4거래일 음봉. 볼까요? 아니네, 여러분. 5거래일 하락을 했네요. 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만에 반등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엄청나게 고점이었고, 이런 전고점 부근 오니까 여기서 지지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고점이어서 지금 약간 건강한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드디어 양봉이 나왔고요. 국내 지수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0.35% 하락, 코스닥은 1.3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강세 테마는 AI 애들. 오늘 테마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종목이. 그쵸? 폴라리스 오피스 상한가, 이스트소프트 상한가, 리노스, 솔트룩스 이런 애들까지 전체적으로 기준봉도 많이 세우고 상한가도 많이 나온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신규 상장 애들도 강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캡스톤 파트너스 얘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쵸? 최근 이런 거 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더니 이거는 좀 아까워요. 저도 이거 매매 못했는데 보긴 봤어요. 이제 보고 효자방에 말했거든요. 이런 거 뚫을 때 하면 좋았을 텐데 하고, 저도 이거 올라갈 때 봤는데 얘는 CES 2024 요 재료로 올랐더라고요. AI 업체한테 투자한 게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또 기준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아깝고, 그리고 로봇 애들은 약간 강보합, 엄청나게 센 그런 애들이 있던 건 아닌데, T-로보틱스는 우리 최근에 오르던 그런 강한 로봇 테마가 아니었죠. 그런 종목이 아니었고, 얘는
재료를 붙여주면서 올라왔고요. 요거는 이따 보여드릴 거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올라왔고, 두산 로보틱스는 약간 신규 상장 쪽에도 꼈었죠. 그래서 신규 상장 테마가 뭐 에코프로 머티, LS 머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오전에는 강했어요. 강하다가 이제 오후장에 에코머티가 이런 하락을 하면서 조금 따라가지 않았네요. 따라간 줄 알았는데 에코머티만 떨어졌네요. 저도 LS 머티랑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처음 봅니다. 이 차트를.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일단 계속 좋아 보이고 CES 2024 때문에 에코머티만 이렇게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얘는 뭐 신고가를 가고 떨어졌으니 사실 뭐 크게 우리는 이제 어차피 매도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렸었고 이날 매매했었죠.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오전에는 저도 손절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반 손절을 했고 시가를 깨서 여기서 잡을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버티니까 올라가더라고요. 이거 못 잡은 거 너무 아쉽죠. 단기간에,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종가까지 찍고 왔는데 여기서 추매를 했어야 돼. 이거 좀 아깝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하면서 크게 먹었고, 요 손실 난 거보다 훨씬 크게 먹었죠. 여기서 반 손절을 했고, 요때는 이제 음성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왔을 때 보려고 했는데 그냥 깨지면서 약손실로 대응을 했고, 오후장에 이런 식으로 3% 정도, 뭐 2.5%, 3% 정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 상장 로봇 이런 애들 괜찮았다. 그리고 반도체 애들도 네오셈, 그쵸? 네오셈도 굉장히 지금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우상향 꾸준히 해주고 있고, 오킨스 전자 얘도 좋았고요. 엑시콘을 이번에 얘가 단기가열 가고 2일차에서 노리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얘가 월요일, 1일차에는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갭이 뜹니다. 그쵸? 금요일날 갭 떠서 뭐 계속 우상향을 하니까 저도 잡을 수가 없었고, 만약에 얘가 이런 데까지 내려왔으면 너무나도 기회였죠. 근데 갭 떠서 이렇게 간 거, 못 잡은 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제주반도체도 지금 계속 좋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말씀드렸던 어버브 반도체도 계속 좋은 흐름. 우리 마지막 효자존은 여기였습니다. 네모칸. 여기서 효자존에서 20% 가까이 3일 동안, 4일 동안, 4거래일 동안 20% 가까이 올랐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 좋다. 그리고 2차전지 중에서는 에코프로 BM이 강했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뭐 많이 따라오진 않았어요. 에코프로는 뭐 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뭐 포스코 그룹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는데 그 전고체 배터리 애들이 강했죠. 한농화성이 오전에 엄청 강하다가 좀 오후에는 이 상승분은 다 잡아먹으면서 마감을 했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어쨌든 지금 뭐 한 5%? 종가가 5.5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고체 애들도 조금 움직였다. 얘네들은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스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방산은 일단 기준봉을 세운 게 빅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빅텍만 볼 거예요. 지금 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을 최대한 압축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딱 어떤 테마의 대장 혹은 2등까지. 그러니까 지금 볼 테마가 너무 많고, 그리고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반도체 테마도 여기서부터 이만큼이고, 그리고 바이오도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거기 이제 뭐 참가하고 관련된 애들만 해도 이 정도로 많고, AI도 이렇게 많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다 보면요 매매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테마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도 있어요. 봐야 될 테마가 여기서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테마를 더 압축해야 돼요. JP모건 헬스케어를 보던지 아니면 CES 2024를 보던지,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겠죠. 당연히 둘 다 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한 종목 한 테마에 집중을 하면 수익이 더 크게 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테마도 압축하고 종목도 압축해서 이번 주는 꼭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약세 테마는 석유가스, 해운 이런 애들. 석유가스는 제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국제유가가 많이 안 올랐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지 얘네들은 개파락을 했죠. 그래서 석유는 저도 손실을 봤습니다. 보시면 흥하해운이 아니고 흥구석유 얘를 상따를 했는데 저도 이제 개파락을 했죠. 개파락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따한 거는 거의 마이너스 5% 손절로 그냥 바로 나왔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얘네가 석유 오전에 그냥 매도하고 나와서 안 보려고 했어요. 거의 이제 안 보고 뭐 종가에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럴 때 보려고 했는데, 얘 말고 한국유전 걔는 괜찮았죠. 저는 그냥 지워버렸는데 얘는 확실히 대장이었어요. 얘가 대장이었고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가 이런 거를 바랬었습니다. 그쵸? 저 흥구석유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흥구석유는 아예 개파락을 해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흥구석유는 그렇게 손절을 하고 나왔고, 그리고 해운테마는 전 아예 안 했고 종가에 지금 조금 잡아놨습니다. 흥하해운 조금 잡아놨고, 주말에는 뉴스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계속 좋고 해서
장중에는 이렇게 잠깐 했었는데 이런 건 뭐 의미 없고 지금 종배를 했는데 시간 외에서는 1%, 1.5% 하락을 했지만 내일 시가가 중요하겠죠. 내일 한번 이렇게 반등해주는지 얘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스는요. 얘네들은 뭐 국제 유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굳이 안 봐도 되고 최근 그 해운은 좀 더 괜찮죠. 뭐 우리나라 뭐 저 H&M 저런 일정 및 재료도 있고 그리고 그 저기 방군이 홍해에서 그것 때문에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류비 상승하고 있고 그래서 해운은 좀 더 봐도 괜찮다. 그리고 보합은 이제 바이오 애들은 이제 약간 보합 마감을 했고 초전도체도 보합 마감하더니 시간 외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약간 강한 모습. 그리고 저출산 한동훈 애들은 조금 약세였죠. 얘네들은 여기 있을 게 아니고 아니지. 한동훈은 약세 테마였고요. 그리고 저출산은 약간 그냥 보합 수준이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복귀는 제가 이제 그날 손절을 한 거는 저거 흥구석유랑 소룩스 얘를 손절을 했는데 얘는 제가 수익이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작아 보여도 5%가 넘게 수익이었습니다. 시가 베팅해서 이거는 제가 소룩스는 처음으로 상 풀리는 날 슈팅 가능성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 아시죠? 그래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여기서 조금 이제 먹고 나서 월요일 날 이제 상한가 가면은 그 갭 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제가 여기서 보고 있었어요. 상한가 풀리는 거. 그래서 매도해야지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키움에서는 계좌 2개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에 이제 계좌 하나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계좌로 클릭을 해서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5% 넘게 빠지면서 손실로 변했고 여기서 좀만 더 지켜보자 하다가 결국 이 시가의 지지선을 다시 한번 깰 때 여기서 반을 손절을 했습니다. 반을 손절을 하고 여기서 이때는 이제 마이너스가 컸어요. 자, 제가 잡고 나서 반 손절하고 나서 이때는 마이너스 뭐 10 몇 프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거의 15%? 이 정도 갔었는데 여기서 잡았던 거에 2배수만큼을 잡은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100만 원이라면 여기서 50만 원을 손절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50만 원이 남았잖아요. 여기서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급락 나올 때 오후장에.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거의 평단에서 나왔고 그렇죠? 평단에서 나왔고 다시 한번 잡습니다.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지금 종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 중이다. 그래서 이거 아쉽죠? 이거 상한가 풀릴 때 팔았으면 한 여기서 매도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고 1차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본전으로 나왔고 여기서 지금 종배한 거는 수익 중이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수익으로 나오면 복수는 제대로 성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인벤티지 랩 얘도 좀 수익이 났고 그렇죠? 얘는 뭐 비중 크게는 안 들어갔는데 단 기간 내에 이제 수익이 크게 났어요. 뭐 8%. 처음에도 4, 5%부터 뭐 8%까지. 이거 뭐 하나의 3분봉이니까 3분, 6분, 10분 안에 이런 수익이 났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얘는 이거 음성톡, 효자방에서 음성톡 할 때 조금 들어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얘도 수익 5%. 그리고 얘는 상따까지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70% 정도 다 날렸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지금 상따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렇죠? 7% 정도 수익 중이고 그리고 에코머티는 아까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포스코 DX 얘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 3일째 늘어지고 있고 만약에 내일은 6만 원을 깨면 반 정도는 손절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또 2차 전지랑은 약간 결이 다르죠. 얘는 이번에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 오를 때도 오를 때 얘가 그때는 이제 대장을 했지만 얘는 약간 리튬 쪽이고 그리고 이번에 올랐던 거는 그 이전 상장 이슈로 올랐던 거라서 약간 2차 전지랑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뭐 2차 전지가 오르건 안 오르건 일단 6만 원을 깨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겠죠. 근데 원래 저는 이제 뭐 제주 반도체도 그랬고 LS 머티도 그렇고 다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3일째 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뭐 한 이틀까지는 괜찮은데 3거래일째 이런 식으로 슈팅이 안 나오고 이렇게 늘어지면은 이제 저는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살 기회도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금은 뭐 손실 크지 않아요, 저. 마이너스 한 3% 구간이고. 얘는 뭐, 아니면은 비중 좀 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금요일 날 조금 얘를 추매할까, 비중 더 할까 막 그런 고민 하다가 다른 종목 뭐 그렇게 많이 매매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다고. 어쨌든 뭐 약간 수익으로 나왔는데, 뭐 나쁘진 않았죠, 금요일은.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정 봐야겠죠? 오늘 뉴스가 정말 많아요. 잘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따로 뉴스 같은 거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매매하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세계 증시는 지금 보합이었고 나스닥도 0.09% 상승에 엔비디아 그리고 AMD 얘네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 미 반도체 기업에
뭐 2,127억 원 지원이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런 거는 반도체 우리 코쟁이 형님들 투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이런 뉴스가 있었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반등을 했다. 그리고 최근 그 고점에서 좀 애들이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뉴스도 있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 급등. 외국인 기관 쌍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2차전지 주주분들은 잘 들으세요. 일단 에코프로 BM 차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최근에 그때 공매도 이슈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35만 원까지 단기간에 가고 많이 빠졌어요. 쇼 커버링 뭐 이런 거 나오면서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공매도 친 그런 뭐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애들이 많이 쇼 커버링이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오다가 얘는 호재 기사도 있었잖아요. 에코프로 BM은 이게 있었죠. 삼성 SDI의 44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이거 12월 달에 요런 기사까지도 있었고 그래서 뉴스, 재료 이런 것들 괜찮습니다. 근데 차트도 이 전까지는 애매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에코프로 BM이 저렇게 오른 거 보고 이제 또 다시 저는 힌트를 얻었고 자, 일단 차트를 보면요. 헤드앤숄더예요. 여기가 어깨, 헤드 그리고 여기가 다시 어깨죠. 자, 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 이 패턴에서 중요한 이 어깨 부분입니다. 그쵸? 이번에 그러면 이 어깨 부분, 요 가격대를 넘어주면, 여기를 넘어주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다시 헤드앤숄더 패턴이고, 일단 패턴부터 보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알아두면 좋겠죠? 여기,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다시 이 어깨까지 올라오는지, 여기를 맞고, 여기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꺾인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파를 할 것 같아요. 이 어깨.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전고점 이렇게 뚫고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자, 일단 저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기준봉이 나왔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매동이죠.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뭐 금투 다 들어왔어요. 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주포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뭐 외국인보단 기관이죠. 기관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고 차트도 지금 딱 좋아요. 이제 뭐 월요일, 내일 아니면 화요일 이 안에 결정이 나겠죠. 여기를 돌파해주는 순간 한번 크게 튀어질 수도 있고 특히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처럼 2차 전지에서 대장인 애들이 좀만 움직여도 이쪽으로 단타 개미들서부터 다 같이 수급이 붙을 이렇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한번 주가가 크게 한번 오르겠죠.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봉으로 봐도 21선에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자, 주봉으로 이런 이제 갭 구간 요런데 딱 메꾸고 반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월봉으로 봐도 딱 5일선 맞고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월봉에서는 20선 여기서도 지지가 나왔고 이번에는 5일선에서 지지가 나오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추세가 너무 좋아 보여요. 일봉, 주봉, 월봉 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까지 헤드앤숄더인데 이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높아지고 그리고 이런 저점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에서 이 저점도 여기보다 여기 저점이 낮으면 안 좋아요. 근데 이 저점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일봉에서도 자 이런 21선을 뚫었어요. 그리고 종가도 12%, 14%, 12.90% 이제 상승 마감을 했고 이런 거는 우리가 기준봉으로 세워둘 수 있겠죠. 기준봉이 나왔으니 이제 하루 이틀 여기서 뭐 기간 조정이라든지 오른쪽 어깨 이런 구간이죠. 여기서 기간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 있고요. 여기 넘어주면 당연히 신고가 혹은 40만 원까지 단기적으로 상승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먼저 이렇게 움직여주면 당연히 포스코, 뭐 금양, 2차전지 모든 애들이 좋겠죠.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번 주에 뭐 JP모건 컨퍼런스 CES 2024도 있는데 에코프로 BM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 주 안 그래도 볼 테마가 많은데 그쵸? 에코프로 BM까지 여기 끼면은 그 수급이 다 분산될 수도 있어요. 이런 강한 테마 그리고 강한 주도주급 애들이 올라가려면 수급이 집중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타이밍은 조금 애매하다. 그러려면 이번 주 2차전지가 진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중 하나는 얘가 내일부터 또 미친 듯이 저런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수급이 집중되기 힘들죠. 기관이나 외인은 저런데 이렇게 집중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뭉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기관 외인이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월 화에 조금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요. 저는
뭐 JP 모건 컨퍼런스나 CES 2024 다 제쳐두고 얘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그건 봐야 알죠.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2차전지 주주분들도 에코프로 BM 요거 올라가는 것만 꼭 기도하셔야겠죠. 이번에는 진짜 조금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우리 효인배 회원들도 그렇고 2차전지는 안 물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쵸? 그래서 이런 일봉에서도 이런 갭을 메꾸고 한번 깼다가 올라온 거라 한번 이번에도 지켜볼만 하다. 아직은 이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이에요. 근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이 위에서 계속 횡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도 이제 다시 정배열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2차전지 주주분들은 이번에 얘가 여기서 죽지 않고 위에서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물을 좀 타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반등 시그널이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금요일날 이거 하나로는 확실치가 않아요. 왜냐면 얘가 정배열을 만들고 여기서 기간 조정을 더 거친 후에 이럴 때처럼 정배열을 만들고 나서 이런 기준봉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요. 갑자기 급작스레 역배열 상태에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이번 주에 다 걷어내주면 너무 좋죠. 하지만 여기 이 매물대를 걷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면은 그때는 괜히 물 탔다가 내가 여기서 더 물리게 되니까 조금 더 지켜보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다가 물 타셔서 이렇게 반등한다면 이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퀀텀 스케이프 전고체 배터리 압도적 성능 입증 폭스바겐 배터리 전략 청신호라고 해서 그 금요일날 전고체 애들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 요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요거 더 끈끈해진 삼성 현대차 동맹 이번엔 SW 공동 개발 해서 여기 다 읽어보시고 맨 밑에 보시면은 두 그룹 협력 범위가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지금 최근 뭐 이것저것 협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에요. 그렇죠?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기대감에 어느 정도 올랐던 거고 이게 뭐 예상이라서 그런지 한농 화성이나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이제 오후장에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고체가 움직인 거죠. 자, 그리고 MSCI 한국 지수 편입 확정적 에코프로 머티 최고점 경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쵸, 작년이었죠. 뭐 에코프로 요거 MSCI로 되게 좀 많이 해먹었고 그리고 금양도 그랬고 이제는 에코프로 머티까지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이렇게 신고가를 한번 찍고 내려온 거라서 20만 원 계속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뭐 얘는 지금 거의 물리신 분이 없겠죠? 에코프로 머티 얘는 20만 원을 깨긴 했네. 20만 원 돌파할 때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지금 반등이 여기서도 크게 한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효자존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반등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잡고 싶진 않아요. 근데 다시 20만 원에서 좀 지지가 나오면 그때 볼 예정입니다. 저런 뉴스도 있고 저 MSCI 이 기대감은요 2월달 거예요. 2월달. 그러니까 아직 일정은 좀 남았습니다. 일정은 좀 남았고 얘가 좀 조정이 나오면 단기 스윙처럼 조금씩 모아가면 돼요. 우리 금양도 그렇고 에코프로 머티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얘네들 저거 지금 확정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MSCI 발표되기 전까지 한 번은 크게 반등할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자, 그리고 JP 모건 컨퍼런스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 코앞 K제약 바이오 샌프란시스코 집결이라고 해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딱 얘만 볼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이랑 고바이오랩 요 두 개만 볼 겁니다. 뭐 유한양행도 있고 ABL 바이오도 있고 유한양행,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굉장히 많죠. 뭐 신테카 바이오도 있고. 근데 일단 뭐 최근 그 기준봉을 세운 거는 얘네밖에 없어요. 고바이오랩이랑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얘네 그 발표하는 것 중에 요거 있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발표 기업. 그 중에서 셀트리온이 메인 트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셀트리온은 또 기준봉을 세웠고 당연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셀트리온 제약을 볼 거예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여기 효자존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왔고 요거는 제가 효자방에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셀트리온이 마지막 날 발표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JP모건 헬스케어가 화요일부터 현지 시간은 1월 8일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그 이제 화요일 새벽에 이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11일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이때겠죠? 3일 11일까지 그러니까 12일까지겠죠. 이날 이제 셀트리온이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흡수 합병으로 이날 신주가까지 이제 셀트리온 신주 상장이 되는 건데 그러려면 우리는 셀트리온 제약을 계속 모으다가 목요일 이 정도쯤에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되겠죠. 수요일이나 목요일 내일이나
화요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요일 내지는 금요일. 왜냐? 금요일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재료 소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거는 주식 선물 같은 게 되거든요. 주식 선물은 뭐냐면 이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공매도처럼 내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단 그 계좌는 1,000만 원 이상부터 세팅이 가능한데 저는 이것도 해볼 예정이에요. 이번에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셀트리온 이런 애들은 사실 양쪽으로 다 먹을 수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때도 내가 매수 타점을 이렇게 매수 매도를 해서 먹을 수 있고, 주식 선물로 이제 매도를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고바이오랩,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도 뭐 요런 데까지 빠져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고바이오랩은 최근 끼가 미쳤어요. 한번 올라갈 때마다 이런 식으로 20%씩 상승을 합니다. 15%, 20%. 이때 반등하는 것도 8%. 끼가 완전 미쳤죠. 그래서 고바이오랩이랑 셀트리온 제약만 저는 볼 거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종목에 그런 뭐 재료나 일정 찾아보셔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바이오 쪽은 글쎄요. 오히려 저는 이번에 CES 2024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저는 조금 비중이라기보다 기대가 덜 돼요. 기대감이 저는 조금 덜 하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기업 주가 분석에 대한 거 블로그 글을 봤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좀 다 12월부터 발표 이제 다음 달에 한다고 발표하고 나서부터의 애들 주가인데 다 약간 우하향을 했거든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작년에는 바이오가 주도 테마인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이런 애들 빼고 이런 좀 우량주 바이오 기업들은 작년에 기준봉을 세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올해는 기준봉을 세웠기 때문에 아마 작년이랑은 확연하게 좀 틀릴 거예요. 이번에는 주가가 좀 그래도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JP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 애들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서 상한가 가는 애들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고 있는 건 딱 고바이오랩이랑 셀트리온 제약이다. 아시겠죠? 자, 삼성전자 CES 2024서 테슬라와 스마트싱스 에너지 협업 공개라고 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 CES 2024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요거는 삼진이 있죠. 스마트싱스 관련주는 삼진이 있습니다. 삼진. 그래서 삼진도, 근데 얘는 윗꼬리가 길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갖고 있으면 튀어줄 수 있다. 근데 이런 거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죠.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뉴스가 있어서 갖고 온 겁니다. 그리고 국내 벤처 창업 기업 CES 2024 혁신상 역대 최대 수상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기대된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AI, 뭐 로봇, 그쵸?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애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미국에서도 주도주였고 주도 테마였고, 지금 AI 뭐 반도체면 뭐며,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이게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인공지능 AI, 디지털 헬스, 스마트 시티, 로봇 공학 등 28개 분야에서 총 313개사, 379개 제품이 선정됐다. 그중 국내 기업은 42%, 그리고 41% 제품이며 이중 중소 벤처기업은 121개사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CES 2024. 선생님 여기서는 뭘 봐야 될까요? 그쵸? 궁금하죠? 일단 AI, 로봇 테마, 자율주행, 드론 테마. 크게 보면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저번 주부터 AI랑 로봇 테마 적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거 종목을 말씀 안 드렸냐면 저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애들이 기준봉이 먼저 나왔었으면 저도 그 테마를 하자고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금요일 날 나왔죠. 여태 안 나오다가 금요일 날 드디어 이제 기준봉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로봇 테마는 있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계속 있었고, AI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이런 애들이 기준봉을 세운 거죠. 이런 애들은 그럼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눌림, 내일 저는 이제 상따를 해놨으니까 매도하고 다시 눌림 잡아도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 그룹 역대 최대 규모 참가, SDB 등 미래 비전 제시라고 해서 현대기아 뭐 이런 애들. 그리고 이번에 수소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크게 발표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 테마는 사실 요즘 움직이는 애들이 없어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수소 에너지. 그래서 일단 뭐 UAM도 나오죠. 이런 애들은 드론 테마. 드론 테마는 뭐가 있어요? 베셀 있고. 그리고 최근 움직인 게 뭐였지? 스마트 레이더도 뭐 얘는 자율주행이면서 드론에도 속하고,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최근 움직인 드론, 이거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생각나면은 제가 내일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지켜봐야 된다.
자, 그리고 마음 AI CES 2024서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청사진 공개. 이제 워브라고 해서 얘네가 요거를 청사진을 공개를 한대요. 그래서 마음 AI도 끼가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댔죠. 이렇게 그 종목 붙이고 기사 나온 거 이런 것들은 여기 이 종목의 세력들이 이제 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뉴스는 뭐 괜찮더라고요. 그냥 이런 재료는 괜찮다. 그리고 마음 AI는 끼도 어느 정도 좋았던 애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상한가는 한 번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됐다. 그래서 마음 AI도 얘는 한 내일 종가 그럴 때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겹치네. 자, 홍해빨 물류난 길어질까? 해운 운임 상승 심상찮네. 라고 해서 제가 일단 종배를 했는데 흥하 해운 어떻게 될지는 내일 봐야겠죠. 그래서 이게 뭐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 해운 애들은 한 번 더 눌림을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해운 테마까지 볼 게 너무 많아 이번 주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까 뉴스 준비하면서 이제 속보 가져온 건데 오늘 7시 정도죠. 북연평도 북방서 1시간 10분간 90여 발 사격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금요일날 신성 델타 테크가 오른 이후 시간 외에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대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밝힌다라고 이런 사실 뭐 이게 그렇게 큰 뉴스인가라고 조금 생각을 해봐도 일단 신성 델타 테크가 끼가 좋고 기준봉을 세웠었죠. 제가 목요일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움직인 걸로 보입니다. 7.59%나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제가 그 종가에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적었었는데 이거 보여드릴까? 여기 보시면 신성도 좋아 보입니다. 전 지금 보유 종목이 많아서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력봉이 나오고 이런 게 한번 쏘고 죽고 이러면은 보통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쵸?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야금야금 종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도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것들 분봉에서 이런 게 나오고 세력봉 분봉에서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뭐냐면 개인들의 물량을 빨아가는 겁니다. 세력이 한번 슈팅을 주면서 여기서 매도를 해라. 그 이유는 뭐예요? 세력들은 여기서 더 주가를 띄우려고 더 주가를 많이 띄워서 더 수익을 많이 보려고 여기서 단타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력봉이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흘러내리기 마련이에요. 여기서 한번 쏘고 세력들도 이런 세력봉 같은 데서 물량을 정리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슈팅이 2번이나 세력봉이 나왔는데도 안 죽는다. 이런 거는 좀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얘 종배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기서 지금 시간에 이렇게 간 거죠. 저도 이건 못했어요. 지금 보유 종목이 많아서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것도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뉴스. 이거는 외신인데요. 버클리 연구소 연구원들 LK99의 초전도 잠재력 탐구 이런 것들. 근데 이게 지금 LK99가 이번에 오른 게 그 중국에서 자기네들이 복제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오른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라서 좀 제가 계속 애매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시장은 좋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도 그거에 스며들어서 이제 매매를 해야겠죠.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자, 윤수건 한국판 나사 신설 9일 본회의 처리 여야 합의라고 해서 9일 본회의 처리를 한대요. 그러면 언제예요? 화요일이죠. 내일이 8일이고 그러면 최근 올랐던 애 중에 대장이 누구예요? 이런 방산, 우주, 항공, 대장, AP위성. 그쵸? AP위성도 어때요? 자, 제가 아까 짧게 그 세력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긴 텀으로 봐봐. 긴 텀으로 봤을 때 쏘고 안 죽어. 그쵸? 횡보하죠. 다음날도 쏘고 안 죽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뭐 내일 이런 하락이 나와도 돼요. 근데 9일날 우리가 일정이 있는 게 알죠. 그러면 내일 이렇게 하락을 한다. 여기서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렇게 하락을 했으면은 주가를 지켜봅니다. 바로 잡을 거면은 비중 적게 잡고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와 줬을 때 여기서부터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 잡았는데 다시 떨어지면 어떡해? 그러면 오늘 저점을 깨는지 지켜봐야겠죠? 깨면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반 정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정이 남아있는 걸 알기 때문에 눌림을 잡아도 한 번의 반등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론 뭐 여기서 내일도 횡보하다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저런 뉴스도 있다. 재료 일정이 남아있다. AP 위성도 보면은 괜찮겠죠? 자, 그리고 양자 컴퓨팅 관련 기술 살펴보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이 밀고 있는 정책 그 사업 중에 하나라서 그런지 양자가 계속 나와요. 그쵸? 근데 양자가 앞으로 미래 그런 유망 사업 중에 당연히 너무 저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자 애들은 스윙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고, 자, T 로보틱스 AMR 대기업 고객사 추가 확보 AMR 그리고 129조 원 시장 공략 기틀 마련 이라고 해서 T 로보틱스가 이제 많이 올랐죠. 금요일날 그 로봇 중에서는 대장으로 올라왔는데 얘도 끼는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전 로봇 중에서 이번에는 두산 로보틱스만 볼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10만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효자방에. 그래서 10만원에서 두 번이나 반등을 했고, 지금 시간 외에서는 10만 2천원이죠. 10만 2천원도 괜찮아 보이는데? 10만 2천원도 괜찮아 보이고, 뭐 단기간에는 이런 갭 매크로 가지 않을까요? 갭 하락을 했잖아요. 그 보호예수 물량, 의무 보유 해제, 뭐 이런 거, 보호예수, 이런 거가 해제되면서 하락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재료 일정도 있고. 그래서 10만원서부터 여기까지만 가도 우리는 단기간에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도 있고 재료도 있고 해서 두산 로보틱스는 바로는 죽을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처음 닿는 21선이에요. 자, 지금 이렇게 상승하면서 21선에 닿은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21선 처음 닿는 구간에서는 분명 살짝 깨더라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왜냐? 21선 깨지면은 분명히 이 위에서 잡은 개미들은 어떻게 돼요? 21선 깨네? 손절합니다. 손절. 그 위에서부터 잡은 개미들은.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더 고수의 개미들은 야, 이거 21선 깨면은 약간 툼에 나오면서 개인들 손절하겠는데? 난 그 물량 싹 받아야지 하는 고수 개미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무조건 노려볼만 하다. 아시겠죠? 무조건이 아니고 99%라고 해두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데 저처럼 이제 뭐 차트를 많이 보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되게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지금 자리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반등은 해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스는 이게 다고요. 오늘 진짜 길죠? 그리고 이번 주 일정. 이번 주는 일정이 뭐 크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큰 일정은 있지만 뭐가 되게 많진 않아요. 짜잘짜잘하게 있고, 일단 큰 일정은 JP보건 헬스케어 화요일 날부터 시작을 하고, 수요일 날 CS 2024 여기서 AI 테마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이스트 소프트, 마음 AI 이 정도만 볼 거고,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만 볼 겁니다. 자율주행은 저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만 볼 거예요. 그리고 드론이랑도 연결되어 있죠. 걔네 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드론은 베셀 최근 굉장히 강했죠. 자,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요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이어 LG월드 프리미어가 있는데, LG전자가 여러 사업 영역에서 인공지능과 혁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 중에서는 또 로봇 애들은 로봇 관련주는 로봇스타가 있죠. 로봇스타. 그래서 로봇스타도 반짝이는지 볼 예정이고, 일단 내일 월요일 날 그 일정은 크게 있진 않아요. 그쵸? 근데 오히려 좋아요. 왜냐? 이런 날,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우리는 뭐 매매를 효자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그 다음부터 화요일 내지 수요일 거, 얘네 이런 재료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있는 종목들 하나씩 모아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면 된다고요. 그래서 내일 일정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HLB는 저는 어차피 안 볼 건데, 혹시라도 HLB 주주분들 이거 조심하세요. 그리고 수요일까지만 보면 되겠죠. 우린 일정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최근 뉴스 한번 보시고, 자, 내일의 효자 종목입니다. 일단 테마는 AI, 로봇, 바이오, 2차전지, 방산 다 볼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히 AI가 상한가가 두 종목이 나왔으니까 얘네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대장만 볼 거고요. 대장은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가 대장이었고, 저는 상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매도를 할 건데, 갭이 많이 안 뜬다 그러면 시가 베팅 해볼만 합니다. 근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갭이 엄청나게 많이 뜬다, 뭐 15% 이상, 뭐 10% 이상 VI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 이스트 소프트 시가에 해볼만 하겠죠. 이스트 소프트가 2등일 때 여기서 1등이 이 정도 갭이 뜨고, 2등이 뭐 VI 안 가고 뭐 한 2, 3%밖에 갭이 안 뜬다 그러면 2등 시가 베팅도 괜찮아요. 근데 이런 게 아니고 1등이 대장이 한 뭐 6에서 8% 정도 갭이 뜬다 그러면 얘를 시가 베팅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랑 이스트 소프트 얘네가 대장으로 지금 상한가를 갔으니까 이중 대장은 얘였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볼 예정이고, 로봇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매력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아까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고바이오랩, 셀트리온 제약은 금요일날 그 셀트리온이 합병하는 게 있죠. 그거에다가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뭐 이번 주 내내 조금씩 모아준다라고 하면은 수요일 내지는 목요일 날 한번 반짝일 것 같아요.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월화 정도에 모아두신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고바이오랩은 상한가 라인 정도 오면은 좋아 보이고, 에코프로 BM 요거는 2차 전지 주주분들 물탓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덜 매력적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무겁고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내가 억대로 매매한다, 1, 2% 뛰기 할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해도 돼요. 근데 1,000만 원으로는 하기에는, 1,000만 원대로 매매하기에는 덜 매력적이고, 자, 빅텍은 방산, 지금 우리 북돼지가, 북한에 있는 돼지가 계속 도발을 하죠. 근데 빅텍은 내일 갭이 엄청나게 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갭 뜨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좀 많이 하락을 하면 그럴 때 살짝 그 눌림을 잡는 거예요. 얘는 시가 베팅은 저는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만약에 갭이 많이 안 뜨면은 한번 반짝일 수는 있는데, 지금 오늘 오후까지도 이런 식으로 도발한 거 보면은 내일 좀 갭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일정도 그렇고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압축을 해서 최대한 이걸 압축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뉴스도 이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좋아 보이는 주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분석, 재료, 일정 이런 거를 보신 다음에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거예요. A라는 종목이 수요일날 뭐 발표가 있네. 그러면 나는 월요일 종가나 화요일날 모아서 화요일날 종가 부근에 다 매도하고 나와야겠다. 기대감이 수요일까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단타 중에서 그나마 가치 분석을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나리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종목, 두 종목,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연습을 해 나가요. 안 사도 돼요. 안 사도 되고 그냥 찍고 혼자서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이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쌓여봐요. 그럼 여러분들 실력 안 늘을까요? 자신감이, 그런 데서 이제 수익이 계속 나면 자신감이 붙으면서 여러분들의 시드를 엄청나게 늘려주겠죠. 주식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요. 우리 1월 둘째 주죠. 둘째 주에도 저 효자 여러분들께 효도 종목으로 많이 효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효자 인베스트먼트에 들어오면 제가 좀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뭐 30명 이상은 확정이 됐어요. 35분 이상은 확정이 됐고, 나머지 아직 인원들 여기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한 지금 거의 40명?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빠져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신규 분들도 연락이 오셔서 한 40명 정도 지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달 이거 오픈했을 때는 40명으로 한정을 한다라고 했었고, 거의 한 47분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50명이 넘으면은 아예 안 받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봤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